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믹스 셋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강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믹스 테크닉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테크닉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가끔씩은 좀 기본적인 라우팅이나 셋업에 대해서 좀 놓치고 제가 말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시간에서는 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은 제가 프로툴스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로직이나 큐베이스, 에이블턴 등등 다른 소프트웨어 DAW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원리인지만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녹음된 세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 2년 전에 녹음을 하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런 셋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셋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쪽 믹서 창으로 오게 되면은 모든 트랙들이 지금 펜 팟도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해도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터는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녹음을 다른 스튜디오에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아날로그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I/O 세팅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I/O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NA, non applicable 해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의 셋업에서 I/O에 간 다음에 모든 버스들을 일단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인풋을 모든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IO로 만들어주고,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재설정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버스를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제가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 가지만 다르게 한 다음에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직도 소리가 안 나죠. 왜냐면 이제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모든 것들의 옵션을 누른 다음에 아웃풋을 저희 모니터로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플레이하면 소리가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녹음 세션에서 당시에 제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티스트에게 들려주었던 모니터 믹스를 이렇게 믹스라는 이름 하에 녹음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믹스된 채널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얼마 소리가 클지 모르기 때문에 볼륨 줄이고. If you love me, won't you? Love me, won't you?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 오케이, 이런 노래네요. 자, 이제 어떤 노래인지 알았으니까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제가 뮤트를 해놓고 다른 트랙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게 어떤 트랙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일단은 믹스를 셋업하기 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소리가 큰 부분으로 간 다음에 킥 드럼, 오케이, 맞고, 킥 아웃풋 맞고, 그 다음 스네어, 스네어 톱, 스네어 바텀. 자, 이거 같은 그 다음 트랙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벌려주고, 솔로에서 소리가 죽이네요. 제가 녹음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엔 오버헤드, 모노 오버헤드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텀을 한 번 치네요. 오케이, 그 다음 텀 2, 오케이, 그 다음 텀 3. 자, 텀 3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텀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좀 소리가 어떻죠? 약간 하이햇 소리처럼 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녹음할 때 잘못 텀을 3개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텀이 3개가 아니었다든지 아마 하이햇 마이크를 처음에 안 쓰려고 했는데 하이햇 마이크를 썼다든지, 어쨌든 이 트랙은 하이햇 마이크의 소리인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믹스를 셋업하기 전에 하나하나 트랙들을 다 한번 들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룸 마이크인데요. 레프트 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벌려서 들어볼게요. 소리가 좀 이상하죠? 소리가 위상이 나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가 간단한 EQ 플러그인 2개를 똑같이 걸은 다음에 한쪽에 위상 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반전 안 하게 되면은 위상이 180도 나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위상 반전을 하지 않고 하고 들어볼게요. 위상이 나간 것 같죠? 위상을 뒤집어 볼게요. 정확하게 위상이 잡혔죠. 자,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들어가서 파형을 한번 봐볼 수도 있겠죠. 180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쪽 채널이 180도 위상이 나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에 선이 잘못되었다든지
마이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위상 반전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든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엔 제가 한쪽에다가 그냥 혹시 모르니까 180도 페이즈라고 적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햇 마이크라고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아노 마이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마이크를 들으니까 지금 드럼과 피아노가 같은 공간에서 녹음을 한 것처럼 들리네요. 일단 베이스 들어볼게요.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DI는 당연히 클린하겠지만 앰프 같은 경우는 드럼 소리가 들리죠? 두 개의 마이크를 선택한 것 같네요. 그래서 즉 피아노, 베이스, 보컬이 같은 공간에서 드럼이 녹음을 한 것처럼 들려요. 이번에는 오르겐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프트 라이트를 벌리고 오르겐 같은 경우는 여기만 있는 거 보니까 오버더빙이 된 것 같네요. 실제로 레슬리 B3 올간을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올간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색스폰 OD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버더빙만 한 거겠네요. 더 듣기 전에 일단 이 색스폰 트랙의 컬러를 한번 따로 지정을 해줄게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색으로 이 색깔로. 그 다음에 이 다음 트랙은 무슨 트랙인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아예 없는 거 보니까 지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로어 턱백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피아노랑 베이스 그리고 드럼 같은 공간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토크백 마이크로 썼는데 제가 녹음을 했나 보네요. 근데 토크백 마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컴프레서를 과하게 걸어서 받은 것 같은데 소리가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쪽 드럼 트랙으로 넘겨놓을게요. 드럼 소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색스폰 리본 마이크, 그 다음에 컨덴서 마이크. 리본 마이크 소리가 더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뮤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애초에.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오버더빙도 제가 컨덴서 마이크를 일단 뮤트를 해놓고 그 다음엔 올리비아라는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 네이슨. 오케이. 둘이 메인 보컬인 것 같네요. 처음부터 부르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은 메인 보컬에 어울리는 컬러를 해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메인 보컬은 좀 빨간색으로 컬러를 해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보컬들인데 한 번에 여러 명을 제가 동시에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룸 마이크가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이것도 오버더빙이 된 거네요. 자, 일단은 패닝을 좀 벌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녹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패닝이 좁기 때문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들만의 컬러를 또 하나를 정해준 다음에 오케이. 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악기들 소리를 들어봤고 왜 들어봐야 되는지는 지금 이 하이햇 트랙과 룸 마이크 때문에 알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믹스 셋업을 더 자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트랙들이 저의 모니터 아웃풋으로 나가서 제가 지금 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 일단 모든 트랙들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믹스버스라는 곳으로 가길 원해요. 자, 일단 그것을 셋업을 하기 전에 지금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트랙 그룹들을 제가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만든 것이고 또 지금 솔로 라이드를 해보면서 들어본 바로는 그 친구들이 다 정확하게 그룹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다 지운 다음에 다시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럼 같은 경우는 모두 하나의 드럼이라고 drums 해놓고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경우도 드럼을 피아노라고 해놓고 그래야지만 제가 솔로를 했을 때 같이 두 트랙들이 솔로가 되겠죠. 모든 드럼들이 솔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베이스, 그 다음에는 오르겐,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 보컬 같은 경우 BGV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래서 저의 모든 트랙들을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은 제가 프로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프로툴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느린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억스 트랙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억스 트랙은 오디오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만 통과하지 오디오가 녹음이 되는 그런 공간은 아니겠죠. 클립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억스 트랙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믹스
버스라고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저의 모든 다른 트랙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모든 트랙들이 이 믹스 버스로 가게끔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피아노 솔로를 해도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전 지금 피아노 트랙을 솔로를 해놨는데 믹스 버스로 소리가 가고 있죠. 근데 믹스 버스 솔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믹스 버스 솔로 하게 되면은 그냥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매번 어떤 악기를 솔로할 때마다 믹스 버스를 같이 솔로를 눌러줘야 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DAW에 있는 기능인 솔로 세이프 커맨드 클릭을 통해서 이 친구는 항상 솔로가 되게끔 솔로 세이프를 해놨어요. 즉 제가 지금 오르겐 솔로를 하건 베이스 솔로를 하건 이 친구는 솔로 영향을 받지 않고 소리가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 솔로 세이프를 안 하면은 솔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겠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모든 트랙들이 믹스버스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모든 트랙들이 믹스버스로 보낼까요? 그냥 아웃풋으로 소리가 잘 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이 모든 트랙들에 똑같은 동일한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으로 모든 트랙들에 하이패스 필터를 걸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걸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만 걸어도 모든 트랙들에 똑같은 이펙트가 적용이 되겠죠. 물론 제가 하나하나 트랙들을 다 열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빠른 방법이겠죠. 지금 EQ 같은 경우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겠지만 뭐 테이프 시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미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었을 때 하나에만 걸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드럼 트랙들이 이번에는 믹스버스로 가는 것뿐만 아닌 각자의 악기들이 악기군의 억스로 가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drums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모든 드럼 트랙들이 마찬가지로 드럼 트랙으로 가게끔 해볼게요. 버스 1, 2를 통해서 가고 얘도 버스 1, 2를 해오게 되면은 이 트랙들이 모두 이 드럼 트랙으로 가겠죠?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왜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솔로 세이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이 아웃풋을 마찬가지로 드럼의 아웃풋도 믹스버스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드럼들의 소리가 드럼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드럼버스의 소리가 이 믹스버스로 가서 시그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최종으로는 여기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번엔 좀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뉴 트랙으로 한 다음에 쉽지 않았죠? 억스 한 다음에 스테레오로 해서 피아노로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피아노도 그룹이 만들어졌고 내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믹스버스로 보내줘야 되고. 자, 여기서 프로토스만의 핫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트랙들을 제가 지정해준 믹스버스로 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트랙을 만든 다음에 또 그를 믹스버스로 지정해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즉 제가 지금 만약에 베이스 같은 경우를 제가 모노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뉴 트랙 베이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는 믹스버스로 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세이브 되겠죠? 올겐 얘는 스테레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BGV 백그라운드 보컬들도 이렇게 해서 솔로 세이프만 해주게 되면은 모든 기본적인 억스 라우팅들이 믹스 버스와 그리고 각자 악기들의 버스 라우팅이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자, 이제 베이스에 솔로 하게 되면은 베이스만 들리고 오르겐 아직 연주 안 하고 있으니까 오르겐만 들리고 백그라운드 보컬 백그라운드 보컬만 들리고 맞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VCA 페이더라는 것을 만들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 DAW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 재밌을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VCA 하나를 만든 다음에 각자의 억스 트랙 옆으로 일단은 보기 쉽게 놔볼게요. 자, 일단 드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네 둘은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이 VCA 페이더에다가 제가 D라고 이름을 해놓을게요. 제가 이미 아까 그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VCA 페이더에다가 드럼 그룹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얘네 솔로 할 필요 없이
이 드럼 버스 VCA 페이더만 솔로 누르게 되면은 드럼 소리를 솔로 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얘 같은 경우도 P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룹을 피아노로 지정해주게 되면은 솔로를 누르면은 피아노만 솔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억스 트랙과 드럼 VCA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트랙들의 소리가 드럼 억스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프로세싱을 해서 드럼 소리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필터를 하게 된다면은 드럼 소리를 다 날려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프로세싱을 VCA 페이더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도 VCA 페이더는 그런 이렇게 전적인 밸런스를, 즉 제가 만약 드럼을 내리게 되면은 이 밸런스를 바꿔줄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인서트를 건다든지 다른 이펙터를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돈 다음에 제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 볼게요. 믹스버스 바로 전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왕 만든 김에 베이스 같은 경우도 B 해서 베이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오르겐 같은 경우도 제가 또 VC 페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오르겐으로 일단 해놓고 O라고 해놓고 짧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아날로그 콘솔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VC 페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BGV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BGV라고 할게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BG. 자, 그럼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기 끝에서 이 페이더 4개만 5개만 가지고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 자, 지금 물론 당연히 이런 악기들의 기본적인 악기 군간의 밸런스는 따로 만들어줘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5개의 페이더만 가지고 제가 믹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컨트롤 서페이스, 특히 이런 페이더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믹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30몇 개의 페이더를 움직이는 것보다 5개의 페이더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저는 이게 각자 악기들 간의 밸런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VC 페이더를 통해서 그 악기들의 믹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훨씬 믹싱이 편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소리가 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모든 믹싱들이 굉장히 시스템적이게 되고 소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면 믹싱이 셋업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컬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세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쉽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건 프로토스만의 기능이긴 하지만 다른 DAW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랙 프리셋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보컬 같은 경우는 바로 보컬을 믹스버스로 보내지 않고 보컬 억스로 따로 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트랙 프리셋으로 간 다음에 보컬 누르게 되면은 저희 보컬 프리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억스 트랙을 만들 필요도 없이 이 라우팅 하나를 통해서 이 보컬이 메인 보컬 트랙으로 가고 EQ가 걸려 있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세싱들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억스 샌드까지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억스 샌드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새로운 트랙을 생성을 해서 트랙 프리셋으로만 불러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불러와 볼게요. 딜레이, 그리고 트랙 프리셋에서 보컬 리버브를 불러와 볼까요? 리버브, 클래식 벌브, 복스 플레이트 이렇게 2개만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모든 라우팅과 그리고 딜레이는 어디 갔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딜레이가 안 만들어졌네요. 자, 딜레이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트랙 프리셋, 딜레이, 그리고 스테레오 딜레이.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보컬을 솔로 하게 되면은 Won't you? If you love me, won't you say? 리버브가 당연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Won't you? If you love me, won't you say? 딜레이도 걸려 있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면서 만드느라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기능보다도 또 인풋 세션 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이런 플레이트나 리버브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믹싱을 셋업을 하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믹스 셋업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믹스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쉽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믹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하는지 필요한 트랙들을 들어보고 이름을 정하고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아직 에디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필요한 이펙터들을 불러와서 기본적인 믹스 셋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믹스 셋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저의 영상들이 좋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 프로그램의 실수로 인해서 3번째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면은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가서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의 채널을 서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